예, 지방세법 첫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우리가 지금 한 15시간 정도에 걸쳐서 배울 법들이 쭉 나열이 우리 책에는 돼 있는데, 책에 나열된 게 지금 3가지 법이거든요. 한번 소팅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지방세법을 배우게 되잖아요. 지방세법에는 크게 3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지방세법.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세 기본법. 그리고 세 번째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우리 이번 시간 첫 시간부터 해가지고 이 지방세 기본법을 한 6시간 정도에 걸쳐서 배울 테고요. 그리고 지방세법은 한 8시간 정도에 걸쳐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1시간 반이나 뭐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배울 건데, 자, 요걸 제일 처음에 배울 건데, 지방세 기본법 이라는 거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세와 끊임없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한번 국세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 지방세 말고 지방세와 대비되는 것으로 국세라는 게 있죠. 뭐 국세 말고 관세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관세 같은 거는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논외로 하고 없다고 치고, 지방세와 국세를 둘을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였죠? 부과 주체가 누구이냐? 누가 이 조세를 부과를 하느냐? 이런 거였죠. 부과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부과 주체가 국가나, 국가 같은 경우면은 그 국세라고 부르고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1세법주의에 의해서, 각각의 개별 그 세목마다 그 세법전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소득세에 관한 거는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세에 관한 거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에 관한 거는 부가가치세법전, 이런 각각의 법전들이 쭉 있었고, 이런 것들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불복 절차를 모아놓은 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요거 1번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2번으로 국세 기본법이라고 부르네요. 국세기본법에는 어떤 것들이 규정되어 있다 그랬죠? 조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것들, 그리고 조세 불복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네요. 그런데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불복 절차 규정되어 있는 이런 국세기본법 말고도 국세에는 또 어떤 법들이 있죠? 세 번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은 뭐죠? 국세를 징수하는 그런 절차, 뭐 압류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압류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부과 고지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부과 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조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들이 있다, 뭐 관어사업의 제한이라거나 뭐 그런 제한들이 있다는 걸 쭉 다 배우게 되는데, 그리고 요거 말고도 또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처벌법. 국세를 체납한 자, 그리고 악의적으로 국세를 체납하고 끝까지 안 내고 버티는 자들은 어떤 식으로 벌을 줄 것이냐,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벌을 줘서 그 국세를 뺏어낼 것이냐라는 것들이 쭉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는 뭐 조세 특례 제한법, 특례 제한법, 이런 법도 있었네요. 자, 이게 바로 국세에 관한 쭉 법이라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지방세 쪽으로 와가지고 이것들이 전부 다 이 3가지의 법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소팅을 한번 해볼까요? 자, 1세목 1세법주의에 의해서 각각 법인세법, 소득세법, 뭐 부가가치세법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데 비해서 국세와 대별되는 특징이, 지방세법은 1세목 1세법주의가 아니라 지방세법전이라는 이 지방세법전 안에 모든 국세, 특히 앞으로 우리가 이 지방세법을 배울 지방세 세목이 한 11개 정도 되는데, 그 11개가 이 지방세법전이라는 이 하나의 법전에 옹기종기 다 모여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세목 1세법주의인 국세와는 대별되는 특징이 되겠죠. 뭐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앞으로 다 배울 거기는 하지만 어떤 법들을 배우는지 한번 써볼까요? 자, 지방세법전은 11개가 있다 그랬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취득세를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등록세, 그 다음에 주민세,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소득세, 담배 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예, 이렇게 11가지의 법을 우리가 쭉 다 지방세법에서 배우게 될 거거든요. 우리 지방세법은 국세와 대별되는 특징이 뭐가 있다고요? 1세목 1세법주의가 아니라 지방세법전이라는 하나의 법전에 이 11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을 우리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지방세 기본법도 국세 기본법과 또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지방세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이 국세 기본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한 80% 이상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쭉 공부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국세 기본법에서 배웠던 것들을 거의 대부분 다 차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을 배울 때 중점을 둬야 될 거, 특히 그리고 지방세 쪽에서 시험에 조금 더 자주 나오는 거는 이 국세기본법 내용과 지방세기본법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고 그걸 암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앞으로 이 지방세기본법을 가르쳐 드릴 때 뭐 아무 말 없이 그냥 쭉 다 제가 그냥 서술을 하면서 가르쳐 드린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캐치를 하시냐면, 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과 별다른 내용상의 차이가 없구나 라고 캐치를 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쭉 말씀드린 다음에, 예를 들면 국세기본법에서는 이거와 다르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 부분이 바로 차이가 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옆에다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책에는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한 쭉 구별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거 이외의 것들도 몇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세 기본법, 일단 국세 기본법 먼저 볼까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불복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방세 기본법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불복 절차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는 것 플러스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우리 국세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1, 2, 3, 4, 5, 5가지나 있는데, 지방세에 관한 법들은 3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3가지에, 이 5가지에 들어있었던 내용을 전부 다 옮겨 적어야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국세징수법과 조세범 처벌법 내용까지도 지방세 기본법으로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세 기본법 내용도 지방세 기본법에 포함시키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에 있는 내용, 즉 다시 말하면 국세의 징수 절차에 관한 내용도 지방세 기본법에 다 같이 포함돼서 들어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내용, 즉 다시 말하면 조세범의 처벌 절차에 관한 내용도 쭉 규정이 다 되어 있겠네요. 우리 지방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과 다르게 이 2번과 3번이 다 같이 녹아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네요. 그리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같은 경우는 조세 특례 제한법과 거의 비슷한데, 조세 특례 제한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조세 전반에 관한 특례 제한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그 중에 지방세에 관한 독특한 특징들을 쭉쭉쭉 따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험 빈도도 많이 떨어지고 앞에 두 법에 비해서, 그러니까 간략하게만 배울 겁니다. 시험에 나올 것들이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방세 기본법을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방세에는 이런 것들이 서술이 되어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과는 이렇게 2번과 3번이 추가됐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한번 출발을 해보시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방세 기본법에 있는 특히 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불복 절차가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는데, 얘들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요. 국세징수 절차가 국세징수법에서 가져온 절차들이 한 20% 정도, 그리고 조세범 처벌 절차가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70% 중에 대부분이 전부 다 국세기본법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국세기본법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구나라고 그 차이점을 리마인드 하시면서 다시 한번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국세기본법을 아직 지금 공부가 좀 미진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 번 더 배우시면서 그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 한 번 더 배운다, 그래서 내 지식으로 체화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서도 시험에 나올 것들을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